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연합뉴스 TV도 관련 내용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고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보 신세가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소식은 지난 8일 뉴스 특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선 후퇴를 시사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체제의 국정운영 로드맵은 아직 정확하지 않으며 야권에서 위헌 통치라면서 통치권 논란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며 사실상 이선 후퇴를 시사한 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것인지, 그 사이 누가 어떤 근거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많은 부분은 오리무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례 당정 회동 방침 정도가 공개된 가운데 야권에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며 위헌 통치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의 공동행사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내각제로 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민주당은 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한 대표에 대해선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에게 국정 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한 대표는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정 난백상 속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제시할 전국 해법에 여야의 시각이 엇갈릴 거로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이선 후퇴 시사 이후 국정 운영 체제와 통치권 논란을 잘 조명했지만 보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선 후퇴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보다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해석의 다양한 관점과 국민 여론 전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송에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를 전달하면서 대립 지점을 짚었는데요. 야권의 위헌 통치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다뤄야 좀 더 균형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정권 운영이 어떠한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통치는 국민의 뜻과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멘트가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한 번쯤은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뉴스 특보에서는 계엄령부터 탄핵 소추 표결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금융시장 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지난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에 집중됐으며 매도 규모는 지난 4일 2,551억 원 등 사흘 동안 7,096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줄이고자 할 때 줄여야 되는 항목은 모든 주식을 조금씩 줄일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은행, 금융, 증권, 보험 쪽의 매도가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주환원 정책이 후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 외에도 금융업종이 국가 안정성과 비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금융업 외에 외국인이 거둬들인 투자금을 모두 합하면 사흘 동안 1조 85억 원 정도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지난 4일간 코스피는 267개, 코스닥은 686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 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에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가 비상사태와 탄핵소추 표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전달하며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금융업종에 매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원인도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관련 배경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저가 기록,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나 실물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칠지 좀 더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 회의 내용과 계획은 우선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일요일 와이드에서는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새벽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6시간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검찰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이 이어지는 수사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라는데요. 검찰은 이미 국회 상임위 등에서 나온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 출석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전화가 새로 바꾼 휴대전화로 전해지면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는데요. 김 전 장관의 구속은 향후 윗선으로 향할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 과정을 상세히 다루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진행 방향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계엄 사태의 실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계엄군 지시 주체나 체포주 구성과 관련된 진술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의 텔레그램 탈퇴와 휴대전화 교체 사실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것은 사건 파악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인멸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에 미칠 영향 등은 법조계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계엄 사태의 윗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경제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관계장관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내수를 회복시키고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경제 안정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내년도 예산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며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고 필요한 경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 부총리와 장관들은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긴급 회의도 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는데요. 최 부총리 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이는 거시경제 금융현황회의, 이른바 F4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보도는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과 주요 경제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보완과 개선으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경제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각 경제수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소위 F4A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거시경제 금융현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각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그나마 국민에게 위안을 준다는 멘트가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젬베 연주자 이브라임 씨와 서아프리카 댄서 무니 씨 부부의 일상을 다뤘는데요. 마침내 그들의 2박 3일간 지방 투어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은 전라남도 진도, 둘째 날은 강원도 정선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서아프리카의 흥을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무니 씨 부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은 무니 씨 부부네 집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시작합니다. 부부는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방 공연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무니 씨가 남편 이브라임 씨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젬베 가방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물에 이브라임 씨의 입꼬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브라임 씨는 무니 씨와 함께 쌍둥이 딸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공연 준비로 인해 최근에 데리러 오지 못했던 이브라임 씨는 딸들을 놀래키기 위해 벽 뒤에 숨어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딸에게 딱 걸려버리고 맙니다. 서프라이즈는 실패했어도 아버지와 딸들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브라임 씨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평소에도 육아를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딸들은 배고팠는지 사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와 카레 중 어떤 것을 먹고 싶냐는 무니 씨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 무니 씨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딸들의 밥을 아빠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무 좋지만 밥은 양보 못하는 두 딸들의 모습입니다. 내 식구의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두 딸들은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신이 나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큰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은 사랑이와 미애의 소풍날이라고 합니다. 무니 씨는 도시락 없이 아이들을 소풍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일이 바빠도 늘 아이들이 우선이었지만 공연이 코앞이라 알림장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인데요. 그래도 냉장고에 도시락 재료가 있어 소풍 가는 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약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첫 번째 공연 장소 전남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진도 민속문화의 멋을 알리는 축제에서 서아프리카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부부와 팀원들은 공연 전 리허설을 준비합니다. 댄서들이 춤을 맞춰보는 사이에 이브라임 씨는 오늘 사용할 악기를 조율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설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가 아닌 서아프리카의 흥을 선보이는 연주자 이브라임과 댄서 문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브라임 씨의 힘찬 연주로 공연이 시작되고 문희 씨는 리듬에 맞춰 몸을 맡깁니다. 댄서의 흥겨운 몸짓에 관객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첫째 날 공연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선에서 공연이 있어 문희 씨 부부는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정선으로 가기 전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바로 청국장인데요. 이브라임 씨와 팀원들의 최애 메뉴인 구수한 청국장과 솥밥까지 완벽한 한상입니다. 이브라임 문희 씨 부부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음 장소로 떠납니다. 공연 장소인 강원도 정선군에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브라임 씨가 연습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선에서 준비한 공연은 바로 무엇일까요? 정선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선 아리랑과 어우러지게 서아프리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공연 전에 국악팀을 먼저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브라임 씨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 젬베를 들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2024년 마지막 공연이기도 한 정선 공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서아프리카 공연을 함께할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관객들이라고 하는데요. 관객들 모두 젬베를 하나씩 나눠 갖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달라도 흥은 통하는 법일까요? 서아프리카 음악과 한국의 음악이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 이브라임 씨는 함께 공연한 풍물단원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날 공연을 할 울산으로 떠납니다. 어느새 2박 3일의 일정의 공연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따르 씨가 형 대신 부지런히 악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에도 특별한 합동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학부 학생들과의 합동 무대인데요. 2달 동안 준비한 합동 무대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던 것일까요? 리허설 중 학생들이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희 씨는 이에 대해 피드백도 하며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파워풀한 연주를 선보이는 이브라임 씨와 문희 씨의 모습은 언제나 빛이 납니다. 파워풀한 공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객들의 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브라임 씨 부부는 아직 수줍음이 많은 관객들의 흥을 능숙하게 끌어올리며 공연은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이때 한국 외대 아프리카 학부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리허설 때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 있게 춤을 선보입니다. 이브라임 씨 부부는 처음 무대에 선 학생들을 위해 더욱 열정을 다합니다. 공연팀의 열정이 하늘에 닿아서 감격한 것일까요? 무대가 끝나자마자 비가 내립니다. 공연팀은 악기부터 사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공적으로 무대를 끝마친 공연팀들은 서로 격려를 해주며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관객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준비한 체험 부스가 있는데 야속하게도 비는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비를 뚫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영빈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이브라임 문희 씨 부부가 서아프리카의 춤과 노래로 사람들에게 흥뿐만 아니라 삶의 위로와 용기를 건네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여러 이유를 들며 망설이곤 하잖아요. 이브라임 문희 씨 부부처럼 미래가 아닌 지금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을 도전하는 과정이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삶에 대한 에너지는 물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 사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과정에 대한 각종 증언들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선 계엄 실행자들의 사전 모의 증거들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비상계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미 국방장관 등 주요 외교 사절들은 줄줄이 방안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은 혼돈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보수 진보 언론을 떠나서 모든 언론이 비상계엄의 후폭풍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는 이 수사 협의를 진행하고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처를 한 상태죠. 네. 또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이 크게 추락을 하면서 주요 국가의 외교 일정이 끊겼습니다. 단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한을 미뤘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역시 취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5일에서 6일 방한 예정이었거든요. 무산됐습니다. 네. 세아 키아펑 싱가포르 국회의장도 최근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을 포함한 이 안보 공백 역시 시급한 우려 상황이죠. 예. 북한과의 한라인이 차단된 가운데서 이 비상사태에 대한 군 자체가 계엄 및 내란 사태의 책임론으로 4분 오열된 상태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는요, 정치, 사회, 경제,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거든요.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언론은 이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뜬금없고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였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를 놓고 언론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경향신문 또 JTBC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 홍장훈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일 국회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 여러 명이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예. 또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12.3 기상계엄이 위헌정, 반헌법적, 친이익 쿠데타로 지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이 과천청사를 비롯해서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관위로 향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위헌적 선관위 진입 지시는 이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불법 선거 명목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뉴스토마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김건희 반탄과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는 결국 탄핵 전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야당은 탄핵을, 국민의힘은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는데요. 네.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죠.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 내란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진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전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하야와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야는 가장 빨리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야의 경우에는 사임이 공식화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탄핵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또 임기 단축 개헌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초 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중에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예. 언론들은 국힘을 매우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한독수, 한동훈 체제는 황당하며 피의자 윤석열은 매우 참담하고 한심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는 너무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진보, 중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상황에서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를 넘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에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를 하면서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내란죄에서는요, 수괴 그리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서 처벌을 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내란죄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예. 또한 법원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과 그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습 계엄 선포에 내막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 과정에서 오보와 가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50대입니다. 어릴 적에 계엄을 겪어봤고요. 다시 이런 계엄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상황 앞에 정말 놀랍도록 민첩했죠. 이 비상계엄 해제를 만든 국회의원들과 예. 세계를 놀라게 한 너무나 눈부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매일 불안하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론 역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는 어느 때나 기본이지만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정이 어지러운 만큼 이체 어긋난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요, 냉정을 유지한 아주 차분한 예방적 차원의 보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께 현명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보도가 중요합니다. 수준 높은 언론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기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 막 사이렌 소리 들리면서 막 모이고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조차 알지 못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이게 모여있는 게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고 굉장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굉장히 혼란스럽죠.